네,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푸마1 20.1 FG-AG입니다. 이 푸마1이라는 제품은 에보스피드 그리고 에보터치가 단종되면서 그 후속작으로 나왔던 제품이며 정가가 299만 9천원으로 책정됐을 만큼 푸마가 나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발매한 축구화였습니다. 정가가 좀 특이한 점은 17.1이 나왔을 때도 29만 9천원, 현재도 29만 9천원. 어떻게 보면 최상급 축구화이기 때문에 나이키, 아디다스와 그 가격 라인을 맞추려는 그 의지와 함께 한정판을 제외하고는 전용 가방이 없고 추가 인솔도 제공되지 않는 축구화만 단품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가 자체는 굉장히 비싸지만 보통은 40에서 50% 할인가로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제품이고 다음에는 8만원대 혹은 그 이하까지 구매할 수 있었던 제품이어서 할인가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제품 역시 레블라와 함께 가성비가 정말 좋은 축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마1 같은 경우에는 그 버전들이 굉장히 숫자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17.1 제품이 처음 출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 18.1, 푸마11 그리고 19.1 그 다음에 바로 20.1이 아니라 5.1 제품이 나오고 나서 20.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종이 되어서 이후로는 푸마 Z와 울트라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팩으로 출시가 되었던 컬러이고 스파크팩을 처음으로 20.1 제품이 발매가 된 다음에 국내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컬러만 정발이 되었고 해외에는 좀 더 다양한 컬러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 스파크팩을 보면 퓨처 역시 굉장히 개성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푸마와 굉장히 어울리는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고 나이키의 토탈 레이저 2 한정판 제품이 떠오를 만큼 그런 컬러웨이를 가지고 있고 푸마1 같은 경우를 봐도 전반적으로 노란색이 금방 질릴 수 있는 색상이기도 한데 노란색이 약간 밝은 노란색이면서 그렇게 질리지 않는 색감으로 나와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사막 같은 느낌의 이런 그라데이션 패턴들이 엄청 예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란색과 검은색이 잘 조화가 되면서 실물이 더 괜찮은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유로 2020을 겨냥해서 나왔던 컬러인데 유로가 연기가 되면서 유로 대회 당시에는 이 컬러를 신고 나온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보통 푸마가 이제 큰 대회를 앞두고 짝짝이 트랙스를 많이 출시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색상을 절반으로 나눔으로써 예전에 그 나이키의 슈퍼플라이 3 호날두 에디션 투페이스로 나왔던 제품처럼 그 느낌의 컬러로 나왔기 때문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각각 다른 컬러라서 되게 그라운드에서 굉장히 예쁜 컬러로 나왔고 크롬으로 코팅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 푸마1을 주로 신는 선수는 아게로 선수가 있는데 아게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판매용과 달리 커스텀을 해서 신기 때문에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금 AC 밀란으로 이적한 지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판매용과 동일한 스펙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원 제품을 신었었고 국내로 보자면 윤빛가람 선수가 울산에서 이 푸마1 제품을 신으면서 되게 멋진 프리킥골을 많이 넣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시즌이 지난 제품인데 왜 푸마1 제품을 먼저 리뷰하게 되었냐 라고 본다면 우선은 이 축구화는 제가 실착하고 리뷰를 지금 드리는 건데 이 에보니트사 그러니까 발목카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래피드 어질리티와 래피드 스프린트 아웃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푸마1이 가지고 있는 내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마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컨셉을 하나로 넣은 축구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축구화들이 사실 그 세 가지 기능은 축구화에 거의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푸마1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런 컨셉을 내세우면서 이제 계속 개선시켜서 제품을 발매하게 되었었는데 우선은 사이즈감은 말씀드리면 275 사이즈 기준으로 저는 정 사이즈로 신고 있고 무게도 보시면 네, 204g으로 웬만한 스피드라인 컨셉의 축구화와 비슷하게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편이고 보시는 것처럼 앞코 부분이 약간 남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전 5.1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코 남는 부분이 꽤나 많이 남아서 사이즈를 잘못 골랐나 싶을 만큼 앞코가 좀 많이 남았고 20.1은 약간 더 사이즈가 괜찮게 나와서 신어보시면 앞코가 약간 남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인조잔디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퓨처에 사용되는 이렇게 원형 스터드의 래피드 어질리티 스터드 같은 경우에는 방향 전환과 민첩성에 중점을 뒀던 아웃솔이라면
푸마 1에는 이렇게 블레이드형 스터드와 스터드를 약간 더 얇게 만듦으로써 좀 더 가속에 유리하게끔 아웃솔을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뛰고 급정거를 할 때 이 발 앞 공간이 불편하게 되면 발가락이 굉장히 좀 아프고 발에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구조를 보시면 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사이드 부분은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안감 역시 쿠션 소재로 전반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포근한 느낌과 함께 가속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 가속력 안에서 사이즈가 굉장히 아프거나 뭐 불편한 부분 없이 되게 편한 느낌을 주는 그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에보니트 싹인데, 에보니트 싹의 구조를 보시면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축구화의 높이와 같지만 뒷부분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구조와 이 앞부분이 좀 더 길게 나온 부분이 특징이긴 한데, 거슬리는 부분 하나도 없고 푸마 1 같은 경우에는 그 이질감은 최소화하면서 포근한 일체감을 줌과 동시에 뒤꿈치 부분이 딱 신고 나면 남는 공간 하나 없이 발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거나 뛸 때 발의 일체감이 굉장히 좋고, 뒤에 남는 공간 하나 없이 뒤꿈치가 포근하면서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감과 함께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좀 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즈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트루삭스 같은 두꺼우면서도 좀 그 그립력이 있는 양말을 신었을 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축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웃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스터드 길이는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인조잔디에서 긴 스터드를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FGAG를 사용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HG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원형 스터드가 앞에 10개가 배치되었고, 길이감 자체도 FGAG보다는 낮은 형태와 20g이 좀 더 무거운 형태로 엄청나게 무겁게 나오지 않았고, 미드솔 역시 기존 FGAG와 스펙이 같기 때문에 HG 스터드나 아니면 이렇게 MG 스터드도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푸마 1 같은 경우에는 MG 스터드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HG 스터드를 신으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힐컵이 올라오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똑같이 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FG 고유의 그 착용감과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서 구장에 따라 좀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푸마 1에 적용된 대표적인 기술을 좀 살펴보자면 17.1에서는 송아지 가죽을 사용했다가 18.1부터는 캥거루 가죽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퍼 안에 레블라 같은 그런 메모리 폼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는데, 메모리 폼 소재는 아니고 약간 철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철사보다는 약간 약한 그런 철사 느낌의 구조물이 배치가 되었는데, 이 캥거루 가죽 안에 따로 박음질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죽을 잡아주는 기능과 동시에 이 구조를 살펴보면 5.1부터 생긴 구조이긴 한데, 트래핑을 하거나 임팩트를 줬을 때 꽤나 전략적으로 배치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공을 터치하면서 발에 느끼는 그런 일정한 터치감을 선사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구조를 배치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 스프린트 웹이라고 해서 기존 인조 가죽에 한 번 더 이런 기능을 덧댐으로써 측면을 잡아주고 인사이드 부분은 터치감을 살려주는 부분이 특징이고, 이렇게 퓨즈핏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전작 대비해서 퓨즈핏 기능이 굉장히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퓨즈핏 기능이 축소됐던 이유는 이 스프린트 웹 자체가 발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퓨즈핏 기능을 넣는 것보다 스프린트 웹 기능을 좀 더 강조시키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고, 인사이드에는 두 가지 구멍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안쪽으로 넣어서 신을 수 있을 만큼 착용감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넣어둔 점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구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한번 실착하자마자 이렇게 앞코가 바로 벌어졌었어요.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코 부분에 샌드페이퍼나, 사실 샌드페이퍼는 가죽이 까짐을 방지해주는 거지 벌어짐을 방지해주는 기능은 아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별다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죽이 워낙 부드럽게 나왔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잘 까질 수 있다라는 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파텍스 본드로 발라주시면 벌어지고 바로 발라줬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이상 없이 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코 부분의 내구성이 좀 아쉽긴 하지만 본드로 충분히 집에서도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시면 앞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조잔디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축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푸마 1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저는 푸마 1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구성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원래는 푸마는 아웃솔 자체도 굉장히 튼튼하기도 했고,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 축구화는 V1.10 FG 제품인데 출시된 지 10년도 넘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웃솔도 어디 하나 벌어지거나 갈라진 부분이 없고, 보통 나이키 축구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온 제품들은 이 뒤꿈치가 다 완전히 난리 날 정도로 까졌거든요. 근데 푸마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해도 그 형태의 손상이 없는 소재를 사용해주면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축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가 299,900원인데 추가 인솔도 없고, 인솔 자체에도 기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도 없고 따로 쿠션 느낌은 없지만, 이렇게 쿠션의 형태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성형한 부분이 그나마 좀 괜찮은 부분이고, 두께감도 나름 있어서 쿠션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퓨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꺼운 소재와 함께 좀 더 충격 흡수를 해줄 수 있는 소재를 넣어주는 게 보통이었기 때문에 푸마 1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간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푸마 1을 신었을 때 이 두 부분의 스터드합이 약간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론이나 이렇게 부스트 인솔이 된 부분으로 교체해서 주로 신었습니다. 길이감도 보시면 나이키 인솔과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교체해서 신을 수도 있고, 구장 컨디션이나 양말에 따라서 인솔을 바꿔보시는 것도 착용감에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구성도 뛰어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가는 비싸지만 할인가로 봤었을 때는 가성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제품, FG 에이지 아웃솔이어서 길이감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인조잔디 신어서 생기는 불량이 있으면 AS까지 받을 수 있는 그 브랜드사의 장점도 있고, 인사이드 부분은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터치감을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가벼우면서 스프린트 웹을 통해서 발을 잡아주는 기능, 특히 이 푸마 1이 가장 좋은 이유는 뒤꿈치 부분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빈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앞서 리뷰한 제품 중에서 코파센스의 그 센스포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이 힐컵 부분에 쿠션 소재를 넣고 에보니트 싹과 이 힐컵의 조화를 통해서 뒤꿈치에 남는 공간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잘 맞는 핏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착용감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라운드나 뭐 포지션 상관없이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축구화입니다. 푸마 20.1 리뷰를 마치고 이 축구화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축구화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